더 문제되고 더 위험한 상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뭘까? 위중증 환자가 증가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하죠, 교수님. 네, 사실 지금 이번 주 들어서 확진자가 늘어난 것들도 2주 전에 비해서 한 30% 정도 이상 늘어난 상황이어서 우려가 되긴 하는데 그거보다 더 걱정되는 거는 위중증 환자가 계속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473명까지 늘어나서 가장 많은 중환자가 좀 발생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각 병원에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중환자 전체가 병상의 70%를 이미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각 중환자실들이 아주 지금 비상 상황에 빠진 상황이고요. 특히 응급실에 이제 도달해서 뭐 인공호흡기를 달았는데 코로나로 확진된 이런 분들이 응급실에서 며칠씩 대기하는 상황들이 이제 벌써 시작되고 있어서 어떻든 간에 중증 환자 관리가 앞으로 가장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교수님? 예,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확진자가 늘게 되면 그 안에서 위중증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사람들이 단계적 일상 회복 때문에 접촉의 빈도가 늘어나니까 미접종자들에서의 그런 감염, 특히 고령층에서의 미접종자들의 감염이 늘어나면서 현재 거의 사망자 또는 위중증 환자의 거의 70% 이상이 미접종자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고령층의 환자분들이 이제 접종을 완료한 지 시간이 좀 꽤 돼서 이제 한 5개월, 6개월 넘어가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위중증 환자가 이제 접종자에서도 늘어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상외로 빠른 속도로 지금 그렇구나. 60대 이상에서의 중증 환자가 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칫 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는 그럼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또 눈에 띄는 부분 살펴볼게요. 바로 발생 연령층이 변화했대요. 누구냐? 10대 청소년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예, 일단은 이제 예방접종이 주로 이제 고3 이상으로 이제 접종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방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연령대 또는 예방접종이 시행되고 있는 12세, 17세, 또 11세 미만 같은 경우는 전혀 예방접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그런 이유로 이제 다른 연령층은 예방 효과가 나타나지만 이 접종을 다 하지 못한 연령대에서의 그런 접종 자체가 이제 아직 않았기 때문에 이제 풍선 효과로 이 연령대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지금 상황이고요. 사실 이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미국도 지금 전체 확진자 25%가 이제 지금 18세 미만,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 18세 미만의 이제 소아 청소년에서 현재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바는 이 연령대가 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연령대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학교가 휴업을 한다든지 또는 온라인 수업이 되게 되면 학습권이나 이런 부분이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측면들이 걱정이 되고요. 또 학생들이 걸렸을 경우에 또 이제 같이 살고 있는 부모들이나 맞아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도 전파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부분들을 현재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나뿐만 아니라 가족이라든지 사회 전체의 건강을 함께 좀 생각해야겠고요. 그다음에 병상이 10,000원이 되고 있다. 무엇으로 대체? 재택 치료로 대체. 실제로 병상이 좀 많이 차 있나요, 교수님? 네, 전국 병상 상황을 보면 10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는 지금 1,120일 병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480 병상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라서 전국적으로는 큰 무리가 아직은 없는 상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가 많은 상태라서 그때 그 부분은 한 70%가 이미 가동 중이고 준중환자를 대상으로 한 그런 병상들은 76% 정도 지금 차 있어서 앞으로 연말이 다가오고 이러는 상황에서 조금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택 치료라고 하면 집에서 치료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코로나19가 좀 전염성의 위험이 있다 보니까 이게 과연 집에서 회복이 가능할까 좀 그렇지. 궁금하거든요, 교수님. 예, 일단 저희가 지금 저희 병원만 해도 재택 치료를 한 지 이번 주가 3주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택 치료를 하는 대상들은 일단 한정적입니다. 일단은 이제 예방접종 완료자인 분에서 돌파 감염 사례라든지 아니면 이제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또 연령도 70세 미만의 이제 경증 또는 무증상 환자만 재택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중에서 이제 상황이 악화돼서 이제 응급으로 이제 이송이 되는 분들은 저희 병원만 해도 한 5% 미만밖에 안 돼서 대부분 안전하게 치료를 받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재택 치료의 좀 큰 장점이라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같이 확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좀 의지하면서 치료를 받고 또한 의료진과 함께 전화 통화를 해서 좀 궁금한 거나 좀 힘든 부분들을 잘
이제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가족들이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또 재택 치료를 하시는 분의 만족도는 생각보다 좀 꽤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송 체계만 확실하게 지금 잘만 보장이 된다 그러면 재택 치료도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목할 만한 부분은 좀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에요. 백신에 대한 될 수 있을까요?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아시는 분들도 이게 백신을 안 맞고 경구용 치료제 나온다니까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백신을 안 맞아도 되는 건가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예. 경구용 치료제 좋은 게 나왔으니까 이제 백신 안 맞고 버텨도 이제 살 방법이 있는 게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꼭 차이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백신은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효과들도 있고 또한 중증으로 나빠지지 않게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백신을 통해서 예방하는 게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기는 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염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지금 나오는 이제 치료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약들은 아니고 초기에 진단해서 경증의 고위험군들이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치료제의 개념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걸렸는데 때를 놓쳐서 늦게 왔다 그래서 중증 진행해서 와버리면 이런 치료제 써봐야 별 효과가 나타나지 그렇구나.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건 안 걸리게 하는 백신 제일 중요하고 그렇죠. 다만 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감염된 고위험군들한테 이런 약을 투여해서 그런 분들이 중환자실로 가시거나 또는 사망하는 위험성들을 줄이는 게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목적들을 제대로 구분하셔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예. 이게 치료제가 나오면 가격이 굉장히 맞아. 궁금하고 네. 또 치료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교수님? 비싸다던데. 네, 네. 일단은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런 치료제 개발했는데 실패한다든지 또는 가격이 너무 저렴하면 이제 제약회사 입장에서 본전을 못 뽑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지금 가격이 좀 비싸게 책정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M사의 한 약들은 현재 이제 공개된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명 치료하는데 80만 원 정도 든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연구 자체도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 쓰는 게 아니라 고위험군한테만 쓰기로 나와 있어서 현재 국내에서도 들어오게 되면 고위험군에서만 쓰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M사에서 나온 치료제 같은 경우는 현재 치료 효과가 이제 예방 예방 효과가 한 50%, 사망 예방 효과는 100% 정도 된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피해사에서 만든 최근에 발표된 내용 보면 입원 예방 효과가 한 89%, 네. 또한 사망 예방 효과가 한 100%라 그래서 일단은 아주 고무적인 치료제가 이제 나올 예정인 건 맞는 것 같지만 상당히 좀 비싸서 우리나라 내에서도 선택적으로 이제 꼭 필요한 사람한테 투여하는 방식으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 12일차가 됐지만 아직까지도 살얼음판을 걷는 듯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들 뭐가 있을까요? 예, 일단 뭐 계속 말씀하고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일단 백신 접종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접종 안 하신 분들 꼭 접종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고령층의 경우에 일단은 이제 예방접종 완료하더라도 효과가 떨어지면서 중증 빈도의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스터샷 지금 이제 예약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스터샷 꼭 맞으셔서 겨울철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고 뭐 네. 매번 강조하는 마스크 착용 또한 손위생과 같은 개인위생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또한 요새 자꾸 이제 좀 증상이 진행이 됐는데 늦게 오셔가지고 중환자실로 가는 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 몸을 체크해서 조금이라도 뭐 몸이 으슬으슬거린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또는 기침한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바로 진단을 받으셔서 초기에 네. 치료를 받으셔야 중증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